총장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You can do it. 할 수 있다니까. 금일 행사의 경우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연사님께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진로,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학우분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연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은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직과 대한교통학회장직을 수행하시며 후학 양성과 학계에 매우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현재는 아주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과 깡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최기주 총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사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일 학교 생활, 취업 진로 등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남겨주신 사전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짧게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 40여 분 우리 학생들이 생각의 맞은길에 동참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라면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지 항상 기대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대학의 희망이고 또 제가 이렇게 쏟아붓는 시간,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말 작은 생각이라도 바뀌어서 그게 나중에 크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늘 저도 기대되고 여러분들께 무엇을 어떻게 또 내가 살아온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수업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 의견도 경청하고 할 수 있다는 시간이 너무 뜻깊고 오늘 기대됩니다. 네, 오늘 아주 이렇게 기대되는 생각의 맞은길 행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우분들께서 이제 전달해 주신 사전 질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총장님께서는 편하게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AI 모빌리티 공학과 1학년 혹시 김규민 학우분 여기 계실까요? 네, 여기 계시네요. 우리 총장님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질문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또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민 학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진행되어가는 이제 기술 사회에서 저희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하는데 1학년 치고는 상당히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의 이제 답변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규민 학생이 그 학교 올 때 보통 교통수단을 뭘 이용을 해요? 기숙사 살고 있어서 네. 올 때는 뭐 PM 이런 거 타고 다니거나 돌아다닐 때 사용하긴 하는데 PM도 이용하시고 원래 집은 어디예요? 대전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부모님도 대전이고 그렇구나. 대전은 참고로 도로율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가지 면적 대비 도로 면적이 가장 높은 그런 광역시 시죠. 우선 AI 모빌리티 공학과 저기를 하면서 이번에 여름에 거기도 한번 갔다 왔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그때 나 만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깃집도 가고. 네, 맞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랩실 같은 거 투어 할 때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는 인공 의족 같은 거 보고 막 돌아다니는 그 로봇들 보면서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대학에 그런 로봇들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했고 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하는 학생들 모습도 솔직히 많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MCT도 방문을 했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유대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친구들이랑 뭐 다운타운 내려가서도 거기 있는 축제 많이 즐겼고 재밌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갔을 때도 그 앤아버 다운타운에서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김규민 학생이 첫 질문으로 현재 사회를 본인은 기술 사회라고 정의를 한 것 같아. 그렇죠? 기술 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술이라 그러면은 기술 안 줘도 좋아요, 이제. 네. 벌 쓰는 것 같아서. 서 있어도 좋아. 기술 사회의 기술을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기술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뭐 모빌리티 공학과다 그러면 모빌리티, 교통 그러면 교통, 또는 뭐 환경 이런 이제 그 기술이 전공이 사실 여러분의 기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현대 사회는 조금 기술을 복합적으로 융합하는 시대가 됐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뭔가 자꾸 융합이 되는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일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같이 융합해서 훨씬 효율적인. 물론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첫 번째는 개인화 같아. 예. 여러분들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예. 근데 개인화 되는데 그렇게 개인화 되도록 해주는 도구가 뭘까요? 예?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의 기전은 또 뭐예요? IT 기술이 항상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경이다 해도 환경에 IT 기술이 접목되는 거고, 사회과학을 하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책방 내지는 도서관에 갔다면 요즘 스마트폰에서 개발적으로 아웃라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개인화되는 세상이 사실은 이제 온 건데, 이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폐해가 또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있잖아요. 집에서 20층 이상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면 아침에 또는 특별히 어떤 저기에 내가 오늘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해도 되죠, 그죠? 조장님 편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그냥 공감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보다, 근데 아파트에 10층이건 5층이건 개인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탈 때가 있을 거야. 손든 학생이 한번 답을 해주면 많이 타는데, 아파트에 20층 가려면 20층 눌러야 되죠. 네, 눌러야 돼요. 예, 근데 본인이 두 개 뭐 가방 하나 하고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서 이렇게 들고 타. 네. 탔는데 사람이 많아. 네. 그럼 20층 가려면 어떻게 해? 저 다음 거 타요. 아니, 근데 들어갈 거는 있었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 보통? 그래도 다음 거 탈 것 같아요. 아니. 다음 거, 그것도 좋은데 나는 다음 거를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막 그 안에 있는 분이,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탔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0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단 들어가긴 해야겠죠. 아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문 닫기 누르고 27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해봐, 그렇게 지금. 탔는데 한 엘리베이터가 6명 정도 있어서 저기 누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20층 눌러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선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야. 예.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잠깐만요 하고 누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학생 솔직히 얘기해봐. 난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타입이다. 손 들어봐.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나는 그걸 하나 놓고 내가 누른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뭐 얼추 반 정도 됐어. 근데 누른다 하는 것이 더 개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눌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공감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작은 엘리베이터 안이 있지만 누르는 게 이쪽에 하나 있고 옆에도 하나 더 있죠. 예? 두 개, 미국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누르는 게 항상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한 군데만 있다니까. 우리의 그 비헤이비어, 개인화 특성을 우리는 주거 문화에서도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 A타입 그 학생. 내 눈을 바라보고, 지금 눌러달라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우리 아주대생들은 난 눌러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은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타고 다음 사람이 왔어. 다음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본인은? 그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 오, 굉장히 복잡한데 자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있으면 누를 수 있는 여기 누르는 것도 이렇게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 근데 사람들이 한 5명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탔다 이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자리를 비켜드려야겠다. 아니지. 그것도 될 수 있는데 본인은 이미 비키고 있다니까? 들어오면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 몇 층 가세요? 그렇지. 몇 층 가세요라고 묻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기술 사회는. 예? 네, 동의합니다. 동의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 자기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동의하는 거 고마운 일인데 여러분들을 잘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권한이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느냐, 내가 권한 행사를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기술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허세를 내려라.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하라 이거예요. 그죠? 아주이즘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대. 여러분은 뭔가 부족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은 걸로 채울 수 있도록 기술사회에 무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소통 능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대답을 총장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술을 좀 확실하게 해라. 또 뭐 학습도 좀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술 사회에 더 여러분들을 뭔가 something special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비기술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술은 디폴트로 하고 비기술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융합은 당연히 하는 건데 왜 융합을 하느냐 하면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융합이 자연스럽게 된 거네, 이게.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음식 문화도 스마트폰하고 하는 거고, 교통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되나요? 전부 예약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스마트폰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해져? AI가 더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러면 좋겠어요. 나는 기술 사회에서 내가 이제 비기술적인 것에 더 집착해 보라고 주문을 하는 건데, 우리 아주대 학생들은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여러분들 지나가면 살짝 웃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도 웃어줘야 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몇 층 가세요 이러는데, 우리 이렇게 쫙 눈으로 쳐다보면, 너 왜 쪼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밥을 묻었니? 그러지 말고, 웃고, 이런 생활을 여러분 가족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부터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술사에 대해서 거꾸로 그러다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공감하는 능력하고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권리 장전도 있고 윤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1학년이 물어봐서 이제 좀 1학년스럽게 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뭐 기술적인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교우 활동이나 이런 거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파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지 다시 다음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는 그거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기술적인 이런 능력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예.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 능력할 수 있는 영어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슬레틱스 프로그램, AAP,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ACE, 아주 Competitiveness in English, 이런 ACE, AAP,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학생체 주도로 해서 막 할 거예요, 앞으로도. 요 정도 질문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와우. 우리 김규민 학우님 혹시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은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디폴트로 가져가되 그 중에서 이제 오히려 핵심은 비기술적인 부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공감 능력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서의 시작은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엘리베이터에서 눌러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몇 층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혹시 좀 괜찮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몰입감 있게 이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벌써 1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총장님 오늘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AI 모빌리티 공학과입니다. 네. 우리 김정연 학우님이신데요. 혹시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김정연 학우님 남겨주신 혹시 질문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럼 또 제가 대신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연 학우님께서 성공의 확률이 미지수인데 이제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설학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시는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우리 김정일 학생도 미시간 대학에서 나를 봤죠? 네.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사진도 그때 찍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첫 번째 질문하고 완전히 100%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은 나에 비해서 인생의 경험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고 자식들한테 레슨도 주고 이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세대 갈등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세대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 왜냐하면 그냥 약간 군대같이 상명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아래 세대는 윗 세대가 해준 것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답습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짧은 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보통 25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원 제너레이션이. 근데 지금은 10년 정도가 한 세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번이 지금 2021, 22, 23 학번 정도가 한 10년 전 선배들하고 대화하면 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할 수도 있는 요소가 더 많다. 그리고 M세대, G세대 이런 게 희망이 없는 세대, 절망의 세대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집을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며칠 전 중앙일보인가 조사한 걸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운동선수가 희망 1위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되니까 교사가 또 1위가 나왔어. 근데 요즘 교사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때 교사가 어떻게 1등으로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하루라도 잘 지내자라는 또 까르페 디엠 같은 이런 여러분들의 욕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호텔에 가서도 막 젊은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또 막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 막 60만 원 이렇게 방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최대한 자기가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고 확신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 제일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지. 자신은 가치를 갖는데 부모님이 반대할 경우도 많거든.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그 BTS 윤석준 대표 이런 경우도 와서 이런 비슷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 전공이 97학번인데 지금 하이브 아메리카를 맡고 있죠. 근데 자기가 음악적인 재능이 조금 있는 거야. 근데 건축과를 갔어. 그것도 재수해서 97학번이에요. 그래서 금성건축이라는데 잡을 잡으려고 했는데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갔는데 너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추천서를 안 써줘 버렸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 건축에 대한 그 자기 확신 이런 게 있으면 하는데 자기가 또 음악이 되니까 음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방시혁하고 같이 그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이제 하면서 지금은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M&A도 하고 음악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공은 달랐지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기가 그냥 소시민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현대사회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중산층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중산층의 정의가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2000cc 차가 하나 있고 현금이 한 3억 있고 30평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건데 프랑스는 그렇지가 않고 불의에 약간 한가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잘 안 읽는 신문도 좀 사서 읽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요리도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국어도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아직도 우리는 secular
좀 실속주의적이고 실물주의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많은 정보로 이게 100% 확신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지금 잘 나가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기도 읽어보면 자기가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런 부분을 실행하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말이죠. 가난의 극복이야말로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야. 먹고 살 게 없었다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도 한 7살 될 때까지는 전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없으니까 초롱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거야. 초롱불을 켜고 밤에. 그러다가 막 또 손도 뒤고 촛불에 막 촛농이 떨어져가지고 막 병원에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네. 그러다가 이제 또 쌀이 없어. 혼식을 강요당한 세대야. 혼식 검사를 항상 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 중학교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시락 다 까라. 까서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쌀밥만 싸운 놈은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체벌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나? 그런 시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아주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내가 뭐를 하고 싶은가를 맨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최악의 경우 원룸에서 혼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어느 정도 그것도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가면 좋은데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람이 일단은 근데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뻥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뻥을 본인한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훨씬 벗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 좀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고 10년 뒤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 10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이런 남자랑 한번 해서 애는 한 둘 정도 놓고 애를 좀 놓는 게 좋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런 게 없는 거야. 결혼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결혼은 결국 철길같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하나가 안 돼. 살아본 나의 입장으로도.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같이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러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은 앞으로도 15년 정도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결혼을 35세까지도 하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번뇌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하고 시간을 잘 쓰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면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놓는 게 좋다 이거지. 여러분들 걔가 자기한테 너 오늘 네 옷 샀는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야 이랬다고 삐져가지고 안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많은 학우들이 다 자신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되면 벌써 죽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내 나이에는 좋은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사람이 혼자 고독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회에 살지만 아주 비개인적인 그런 능력을 마음껏 차용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아주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무엇에 대한 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거기서 나에게 맞는 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자. 근데 그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될 때 이제
운동이나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애슬레이틱 프로그램이나 에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 확신을 좀 구체화해가는 시간으로 대학을 4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4년 끝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미국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끝날 때 그걸 알아낸다니까?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진실하게 알아내는 과정이야. 유치원에는 딱 하나만 가르치는 거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줄 서는 거. 네. 줄 서는 걸 가르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미국 고등학교도 문제가 많지. 막 여러 가지 성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리소스도 많고 양면적인 사회예요. 근데 우리랑은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경쟁이 심한 거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나도 계속 그래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여유를 가지고 시간 속에 자기가 반드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분석력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저기도 하고 성찰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지. 상상하는 것들.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이런 거 해서 사업을, 마켓컬리? 뭐 요즘 아직도 쿠팡에 밀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주부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다 보면 굉장히 힘도 들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 확신 이런 거를 하는데 시간을 좀 자기 확신을 하려고 해도 뭔가 리소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막 수영 같은 거 하다 보면 오로지 그것만 하게 되거든. 머리가 상쾌해진다니까.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죠. 이 총장님의 아주 뜻깊은 말씀이 우리 김정하 군님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 좀 좋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내일 당장 저도 수영장에 가서 한번 수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제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죠. 네. 배우면 되죠. 그렇죠. 배우면 되죠. 네. 음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총장님? 아주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대학 이념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인이 되자는 세계일가라는 이념을 보았습니다. 혹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대학교가 다른 대학들도 하는 교환학생을 제외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이 질문이 맞을까요? 네, 첨언을 해주시면은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 다른 대학도 교환학생도 많고 다른 해외 대학과 이렇게 교환 연결해서 하는 거 맞는데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네. 다른 대학교는 이제 어떠한 차이점 그런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그 비전이 또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세요. 좋아요. 이해했어요. 우리 아주대학교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봅시다. 엑스체인지 프로그램 뭐 2+2 같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아주대학교의 유니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아주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총장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절반만 바뀌어도 좋아요. 근데 일단은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을 가는 학교들이 적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 저 한 2021년까지 보낸 학교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나쁜 이 정도예요, 솔직히.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우선 엑스체인지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주대학의 좋은 면을 보게 하는데 주로 중국, 베트남 이렇게 약간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는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다양화해서 우리 학교가 어쨌든 뭐 발전하는데 국제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들어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AUT 같은 그런 것도 좀 포함할 수 있고 나가는 거는 숫자가 작은데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도 뭐 기계과의 전영호 교수랄지 이런 양반들은 2+2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금 본교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2+2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가는 학생들이 가는 데스티네이션 유니버시티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대학교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은 욕망에서 그런 학교들을 탐방하고 다니고, 나름,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미, 없었던 대학에도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보고 오는 거죠. 좀 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큰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바운드는 다량의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적이지만 아웃바운드 학생들은 소수의 나중에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도 되고 연구소의 적이도 되고 이렇게 조금 아카데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주 ABC, 아주 비스포크가 요즘 대세죠. 비스포크가 이게 테일러드 혹은 맞춤의 그런 뜻인데 아주 비스포크 커리큘럼 해서 내년에 퍼듀 대학교 학생들이 30명이 우리 학교에 와요. 네. 그럼 우리 학교는 뭐냐 하면 그 미국의 학생들을 한국의 컬처, 수원 화성, 삼성전자, 판교의 쿠갭스, 아주대학교 여러분들 자체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걸 다 해서 2주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선진국도 우리가 선진국 학생도 가르치는 나라에 가르치는 대학 또 그 사람들이 6개월 또 올 수도 있겠죠.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많이 시도하지 않는 한국이 주도가 돼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해외로 자꾸만 가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차관을 받아가지고 경제 부흥에 성공했듯이 지금 차관을 도너 칸츄리, 도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 칸츄리가 됐어요. 세계에서 유일해요. 도움을 받은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짧은 시간에 된 거는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나름 또 DNA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날 가서 내 세대 때는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에 가는 거지. 미국 가서 학위 받아서 오는 이런 것만 했지만 지금은 한국을 알리고 아주대학을 알리고 세계 일가라는 그런 권학 이념에도 부합하는 유니크한 비스포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아주대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드려도 되겠나요? 네.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학과네요. 간호학과에 우리 김나영 학우님 여기 지금 계실까요? 네. 혹시 질문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던 지점인데요. 우리 총장님께서 아주대학교에 계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 딱 한 가지만 알려달랍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알려달랍니다. 총장 되기 이전의 것들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우리 학교가 큰 국가 사업에 선정도 되고 뭐 이런 그 현실적인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어떤 그 ERC 연구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선정됐을 때라든지 이런 그 것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잘 돼서 지금 교통시스템공학과 제 제자들 중에는 영남대학교 교수로 선정돼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부산의 경성대학교 그다음에 중국의
창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중남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도 있고 요 바로 옆에 경기대학에 있는 제자도 있고 굉장히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됐을 때 이럴 때 기분이 참 좋지. 그것이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평교수로서 좋았고 하나만 딱 하라 그랬지만 뭐 사실은 총장으로서 학교가 약간 변모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생들도 내 얘기나 이런 걸 듣고 젊을 때 고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 고민도 많고 그렇지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하면 좋고 여러분이 마음껏 또 뛰어놀고 막 축제하는 거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공학과의 전도현 학우님이 좀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 계시나요? 전도현 학우님? 네.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1학년 학생분들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꼭 얻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에 대해서 총장님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학 생활에서 꼭 얻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대학생들과 대학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력의 차이 정도로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학에 온다는 것은 그 이상을 할 때 진정하게 다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나는 적어도 이제 다른 나라를 잘 모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정말 많이 가보고 이해하고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자녀들도 이제 애들도 거기서 옛날에 공부할 때 태어났고 거기서 좀 살아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미국 대학생들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한 두세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은 너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고등학교 때 음악, 미술 이런 것도 거의 없죠. 예체능 교육도 없죠.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오로지 하나의 경쟁, 돈 많이 버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함몰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한국 사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나부터도 예외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숙된 인간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미국의 사례를 들면 정말 성숙된 인간들이 많고 정말 개망나니 같은 깡패와 총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인간 사회는 스펙트럼이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정치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첫 번째 여러분들 운동 안 하는 걸 그랬죠. 두 번째가 좀 너무 아주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손들 수 있고 손을 들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좋아. 더 큰 것들이 여러분이 마냥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과 40세만 another 20 years
지나면 여러분들의 몸은 극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인간의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의 발달로 해서 100세는 기본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체는 이 노화, 역노화라는 개념도 있는데 역노화를 위해서도 신약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이보그 같은 것도 이제 뭐 나올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 공감력, 성찰력 이 세 가지는 다른 동물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들어왔잖아, 그렇죠? 나이팅게일 선서랄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사실 그 의대 증원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좀 옛날에는 성숙한 인간을 지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인. 근데 여러분들이 BTS 공연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막 춤도 춰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공감. 그 여러분이 내가 뭐를 해서 돈을 벌까? 그래서 학교에 기부를 할까? 아주대학교에. 이 상상력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기 했는데 뭐 시험에 컨닝을 했고 뭐 이런 거 이거 좀 창피한 것 같다. 뭐 A 맞으면 어떠고 A 플러스 맞으면 어떻고 B 플러스 맞으면 어떠냐. 성찰하는 거. 그런 이런 것들을 4년을 지나면서 적어도 당당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민사회 이런 거, 그 와중에 전문 기술도 배우고 또 뭐예요?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삼성전자 이런 데는 아주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할 거예요. 처음에는 at first. 그러나 at the end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넓게.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도 자기랑 아까 내가 했잖아요. 금성에서 온 남자와 뭐 수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평행선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누군가 표현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공감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학생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우선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길러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It's my turn to pay back. 지금은 내가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게 공감 능력이다 이거지. 그렇죠? 늘 자기가 잘해서 뭔가를 성취하도록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공은 또 약간 남들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라는 게 묘해가지고 절대 자기 혼자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딱 아파보면 알아. 딱 아파. 그러면 의사가 안 알려주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내가 오늘 스마트폰 얘기하고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지만 이 하나로 다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no. Another 20 years? 20년 동안 여러분들 지극히 바빠.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바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40이 넘으면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이웃 사람을 찾게 되는 거야. 부모가 도와주고 와이프가 도와주고 신랑이 도와주고 애들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엮여 있어. 요즘은 밥 먹으러 가도 가족들이 전부 다 이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짜장면 너 뭐 시켰냐? 또 이렇게 보다가. 진정으로 대화해보자. 대화해봐라 그랬더니 딱 자식 불러놓고 자, 대화해보자. 5분간만 해보자. 자, 4분 50초 남았어. 해보자. 뭐 이러고 있는.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꿈과 비전도 있고 나름 여러 가지 뭐 이런 상의력과 창작력을 키우고 그런 것들도 지식을 더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어야지 알아야 되지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상상력, 창의력,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부분하고 성찰하는 부분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죠? 그 한 세 가지 정도는 상상력, 창의력은 뭐 같이 이렇게 보면 상상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공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몇 층 가세요라고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 몇 층 가세요?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솔직히 좀 과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도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고 친구에게도 다가가고 이 허세를 좀 빼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능률과 등수와 허세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부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몇 층 가세요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실시하고 정말 대학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4년간을 거치면서 바르게 말하고 웃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4년 동안에 체득이 돼야지 여러분은 A급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고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죠. 그러나 똑바르게 살고 참되게 패배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존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루 이틀은 속은 것 같아도 계속 그렇게 해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취할 것 같죠? 내가 총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다 시켜주더라고. 내가 어디 뭐 정부에 가서 이런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무슨 교통학회장도 물론 자기 의지가 조금은 있어야지. 사회는 다 그런 자체만의 평가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자기가 상상하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그렇죠? 공감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다양한 과목을 수학하면서 듣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 왜? 실패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먼데 여러분들 세대부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 요즘 뭐 저도 강연 같은 걸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MZ세대가 진짜 어려운 거죠. 우리 세대는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잡이 너무 많았어. 개발 도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같은 데도 하나 갔다 오면 1년 갔다 오면 아파트가 한 채씩 생기던 세대였어요. 다 운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어떤 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그런 공감 능력, 상상력, 그다음에 성찰하는 능력, 그다음에 체력해서 깡도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내가 하는 그런 깡다구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맨날 중앙일보 평가에서 있는 그런 그 평가 순위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you can do it.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신만 바꾸면 돼. 자신이 먼저 엘리베이터 오늘 몇 층 눌러드릴까요?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그게 남에 대한 배려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꼭 그 사람이 짐 내려놓고 이렇게 막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누르도록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말고 먼저 딱 보고 몇 층 눌러드릴까요?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만 맨날 보지 말고 사람이 들어오든 나가든 여러분 계속 이것만 보고 있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러나 그러지 말고 잠깐 봐서 눈 맞춤하고 몇 층 눌러드릴까요?
눌러주고 자기가 또 스마트폰 보고. 작은 변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그죠? 그것은 상상력이야. 창의력. 자기가 개인화를 즐기지만은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시작이라고 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깨에 힘을 다 빼고 골프를 치려고 해도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나중에 이제 골프도 배우겠지만 힘을 다 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 범인들이 가지는 가치를 100% 쫓지 마세요. 뭐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그런 것도 있잖아. 항상 좀 남이 안 가는 길도 이렇게 가보라니까. 네.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 배짱, 깡도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체력과 영어도 좀 기반으로 해서 4년 동안에 그냥 묵묵히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묵묵히 하다 보면 되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그런 세계의 어떤 공감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수업에 임하고 교수를 만나서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좀 해도 될까요? 누가 야 나 시간 없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대화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이 아주대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일체 그런 것들을 묶어서 아주이즘 그래서 이제 뭐 아주대다운 것 그러면 아주대다운 것이 과거에는 온순하고 약간 복종적이면서 일을 잘하고 다른 회사도 잘 안 옮기고 이런 게 아주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 좋은데 지금은 조금 바꾸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공감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학생이 질문 준 그런 부분까지 섞어서 여러분이 약간의 속에서 깡다구도 좀 키우면서 뭐 기술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거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체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함양할 수 있다면 4년 동안의 여러분 세월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재양분이 되고 내가 오늘 몇 가지 얘기했어요. 10년 뒤에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어제도 강의에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10년 뒤에 그 친구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친구가 돼 있을 수 있다니까? 지금 싸워도. 그죠? 그래서 교우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거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몇 층 가느냐고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밥이 더 맛있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금년에 마지막 연사 같고 맞은길에 지난번에 강진모 회장님도 와서 여러분들 물리학과 88학번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저기 신정고등학교인가 저기 위에 역천동 있는 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4년 장학생으로 왔어요. 왔는데 학사 경고를 받은 거야. 대학교 되니까 막 퍼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4년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득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연 4조 정도의 매출을 하죠. 그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 온 사람은 여기 없나? 두 번 오지는 않겠지. 왔었나? 혼자. 그런 우리 졸업생 중에도 굉장히 자신이 뭐가 될 거라고 너무 10년 뒤에 상상은 해보지만 나는 반드시 회사원 이적이 될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세상은 변하고 기회는 많고 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를 유연하게 정의하고 여러분이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자기만의 유연한 도그마, 유연한 norm, 그 어떤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철저히 개인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개인화 시대에
그런 부분을 누리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이걸 하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난 다 되기 때문에 나는 교류를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폭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최기준 총장님과 함께한 생각의 마주길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하부 여러분들과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나눠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